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8일 일요일인데요. 최근 주식 시장이 금리 인상 우려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 강세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 시장, 물론 이제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우리 시장이 아주 약한 그런 분위기에서 지속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일단 그 미국의 그 경제 정책이 무엇보다도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시급하다 하는 이러한 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될 것인지 이제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증시에서 9월 20일에서 21일 FOMC 회의가 다시 또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으로 9월 22일 날 새벽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동안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했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하는 다소 급진적인 이런 통화 정책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0.75가 우세한 그 견해를 보이고는 있지만은요, 강하게 1포인트대로 100bp 이상을, 물론 이제 100bp 이상으로 올리지는 못하겠죠. 100bp 정도 올릴 경우에 지금 현재는 그런 가능성도 높게 보면서 시장이 전 세계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때일수록 시장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투자 심리들은 다소 조금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FOMC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심리가 짙게 깔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는 원화 대비 달러와의 고공행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1,400원 언저리 여기에서 다소 하락하면서 1,388원대를 유지하긴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1,4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또 1,4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게 끝이겠는가, 이런 그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주말 뉴스 기사에 의하면 1,400원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래서 애완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애완시장에 섣불리 또 개입을 해서 이걸 막지 못할 경우에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다행히 그래도 낙폭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다우가 139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10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뭐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다가 이 정도면은 물론 바닥권에서 반등을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우려스럽기는 하면서도 낙폭이 다소 둔화된 것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100% 100bp 이상의 소위 말해서 이제 울트라 스텝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주가의 추가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1% 인상을 단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뭐 예상했었던 거 아니야 하고 시장은 아주 단기적으로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고 다시 또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오히려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0.5라든가 0.75
이런 거는 오히려 다행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가정하더라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약했다가 반등한다고 하는 데에 기대감들을 높이 표출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지금 현재 시장은 너무 움직이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일부 2차전지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이 다소 조금 그 상승폭이 둔화되는 반면에 2차전지 특히 폐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애플페이의 국내 11월에서 12월 정도의 애플페이 진출이 중소형주 시장에 어느 정도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또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금양이라든가 2170 배터리,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곧바로 양산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양에 대해서 지금 좀 너무 섣부르게 주가가 좀 강하게 단기에 고점으로 상승했다는, 우리가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양봉, 음봉이 거의 출현하지 않을 정도로 단계적인 상승을 거쳐 가지고 만원대에서 지금 2만원대까지도 이렇게 급등한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지난 주말에도 시초가 부근에는 다소 5% 정도 2만원을 잠시 위협하는 듯 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한 그런 분위기에서 2차전지 그 2170 배터리, 나름대로 이게 그 전기차라든가 이 핵심 주력 4680 배터리 쪽이 주를 이루고는 있지만, 그런대로 전동 공구라든가 또 우리가 킥보드 이런 쪽의 수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발포제 쪽만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업황이 큰 폭으로 호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서 주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시초가 대비해서 조정폭이 크지 않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 그 관점에서 당일 고점 대비 10% 이상의 추가적인 조정,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남기면서 음봉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을 대부분은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데요.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월요일 날 같은 때도 미국 시장이 다소 물론 약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낙폭이 크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 2400 이하로 하락했던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여하튼 2차전지 폐배터리 시장하고 개별 중소형주에서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제가 관심 종목으로 꼽아놓은 것 중에 유일하게 물론 그 당일 고점 대비 15% 올랐다가 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윗꼬리가 길게 남겨지면서 음봉으로 전환한 것은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다소 위험스럽게 생각은 되지만요, 절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 똑같이 이루온에 대해서도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 이걸로 인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세빛캠, 이수화학,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당일날 큰 폭으로 다 조정을 보인 그런 상황이죠. 특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다소 지금 2차 상승, 3차 상승 그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이제 낙폭이 큰 경우가 아니면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고점에 물리더라도
좀 더 신규 상장을 가지고 일부에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폐배터리 관련주로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여하튼 차트 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이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소 비록 고점이긴 하지만 전고점 대비 그래도 주가의 지금 현재의 폭에 있어서 다소 안정감을 보여주는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기울이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조사한 에코프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2차전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에코프로 BM의 50% 이상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시장 또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HN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합 지주회사 아닙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3조 5천억대인데요. 보면은 자본금은 124억에 불과해요. 2,494만 주인데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양호해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기 자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로 시장에서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순수하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지 않습니까? 3조 5천억인데 자기 자본으로 부채를 제한 순수한 순자산이 2.2조에 이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24억의 자본금이 무려 18,000%대, 이 정도, 그러니까 100배가 넘는 유보율을 자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투자 수익 이런 것도 막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쪽에 관심을 우리가 높게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퍼로 단순히 볼 때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12에 불과하거든요. 퍼가 12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300% 무상증자를 하면서 다소 재무구조가 조금 약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순이익 대비 퍼가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한 80 정도가 지금 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8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을 한번 더 기울여야 된다. 22년도 우리 반기로 보면 지금 벌써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매출액이 1.9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2,200억을 달성했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는 2,200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이제 에코프로의 그 반기 실적 공시를 한 요약 재무 정보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매출액이 1.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2,200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1년 정도에 영업이익 매출액이 1조 5천억에 불과했고 1년간 영업이익이 86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영업 860억에 지금 220억이니까요. 거의 한 3배 이상.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약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연간으로 비교를 해볼 때 작년 대비 거의 400% 이상의 영업 신장률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 점. 이거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 물론 이게 단기적인 매매에도 초점을 맞추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에코프로 BM이 주도하던,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 양극재 위주의 그 시장에서 물론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 정도 되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자본 총계라든가 이런 측면,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퍼가 상당히 조금 높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 BM 쪽이 주가가 약하고 에코프로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세들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2차전지의 핵심 종합지주회사이면서 비상장 기업도 많이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용해서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세빛캠 이런 데가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공모가 대비 지금 급등한 이런 측면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전사적으로 나설 경우 에코프로를 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상장 기업의 아주 종합적인 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리튬 생산이라든가 에코프로 AP 양극재용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생산하고요. 에코프로 CNG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쪽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다시 제가 서두에 그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돼 있기 때문에 반등으로 나설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100bp를 인상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예상됐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 그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장에서 다시 주도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여전히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핵심 기업들에 대한 관심, 그 중에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작되는 증시에서도 슬기롭게 투자해서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